예, 우리가 이렇게 베르그송의 지속에 대한 이 철학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 확실히 이분은 참 대단한 천재 사상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아주 탁월한 그런 해안을 갖고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참 떨쳐버릴 수 없고요. 그러니까 지속이라고 하는 뒤래라고 하는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모든 철학 체계를 다시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참 개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개념과 직관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죠. 사유의 산물은 개념으로 나타나고, 지속은 직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 le concept와 직관, l'intuition,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셸링이나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자는 지성이 시간 속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과 시간을 같은 본질로 본 거죠. 그래서 시간이 어떤 공간적인 것처럼 동질적인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공간화될 수 있는 시간으로 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성, 우리가 아까 공부했듯이 지성은 공간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 지속에는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적용될 수 없는 거고 직관이 적용되는 거다 그렇게 봤잖아요. 셸링이나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자는 지성이 시간 속에서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베르그송은 지성은 이 공간화된 것이다. 스파시알리제 된 것이고,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또 무엇을 사용하냐면 언어를 사용합니다. 언어를 사용해서 시간과 변화의 흐름을 딱 고정시킨. 그래서 이 지성이 하는 일이 또 뭐냐 하면은 언어를 사용하는 말을. 근데 말을 사용해 버리면 완전 픽스가 돼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책상이다. 이것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지정해 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제 공간화시키고 픽스 시키는 일을 하는데, 말을 사용해서, 언어를 사용해서 시간과 변화의 흐름을 고정 딱 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직관은 우리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속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성의 사유의 결과로 만들어진 개념, le concept,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생각들이다. 그러니까 아주 2차화되고 아주 이 추상적인 그런 모호한 그런 생각들이지. 어떤 사물의 실제와 딱 이렇게 마주쳐서 사물의 실제 어떤 새로움을 그대로 체험하는 그런 생각들이 아니고 아주 모호하고 2차화된 그런 생각들이 개념이다, le concept다. 그리고 이런 개념은 언어를 통해서, 이 언어는 어떤 거냐면은 상식과 과학의 특권화 도구입니다. 상식과 과학을 아주 특권층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상식이 그런 거 아니냐, 과학이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상식과 과학의 특권화를 만드는 도구, 이게 바로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어를 통해서 또 다른 추상적인 생각들과 자꾸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콘셉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하나의 어떤 추상적인 생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추상적인 생각들과 자꾸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해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이렇게 3차, 4차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가건물처럼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들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개념과 직관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처럼 이제 구분을 해보면 그 과학과 형이상학의 구분도 바로 여기에 기초하고 있다. 과학은 언어와 개념을 사용해서 물질을 이해합니다. 과학은 언어와 개념을 사용해서 물질을 이해하는 것인데 이건 확실히 실제, 사물의 실제에 대한 2차, 3차적인 그런 그 이해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나 형이상학, 형이상학, 베르그송이 말하는 형이상학은 뭐 어떤 뭐 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은 완전 다른 얘기죠. 이 사람은 지속의 철학에 근거한 형이상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형이상학은 직관을 특별한 방법으로 사용해서 정신적인 것, 레스프리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형이상학이다. 그런데 이제 베르그송은 이 그 물질과 정신은 둘 다 이제 그 실제적인 것이다. 실제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 어떤 정신만 그 실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물질만 실제적인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신과 물질을 둘 다 실제적인 것이다. 헬한 것이다. 실제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리얼한 것이다. 리얼한 것이다. 불어로는 해엘 한 것이다. 그래서 리얼리티 그리고 헤알리테 뭐 다 이제 같은 말인데요. 이 실제를 그러면 실제가 뭐냐? 실제적인 것을 뭐 정신이냐, 물질이냐? 정신의 이제 실제를 인정하고 물질의 실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근데 유심론이 되겠죠. 그 헤겔 철학과 같은 그 유심론이 될 것이고. 유심론이 될 것이고 물질에만 실제를 둔다. 그러면 유물론. 그 막스 레닌주의 같은 그런 유물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유심론, 유물론 이런 것들도 이 지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는 얘기죠. 다 어떤 이 사유의 산물이고, 그러나 이 지속의 관점에서 직관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 물질을 이해할 때 정신 물질은 다 같이 실제지, 다 같이 리얼한 것이지 뭐 정신만 리얼하다, 물질만 리얼하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뭐 이 얘기는 아까 우리가 그 설명했던 그 리얼리즘, 뭐 이데알리즘, 뭐 거기에 뭐 비교해도 다 뭐 얘기가 될 거예요. 정신의 실제를 두고 물질의 실제를 두지 않는 것은 뭐 이데알리즘일 것이고, 물질의 그 실제를 두고 정신의 실제를 두지 않는 것은 그 유물론인데, 그거는 뭐 유물론은 리얼리즘하고 통하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에 완벽하게 도달할 수는 없지만 확신을 가지고 실제를 알 수도 없다. 이것이 이제 그 과학적 상대주의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 베르그송의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지속이 그 시간의 본질인 이 지속을 통해서 우리가 직관을 통해서 우리가 사물을 파악한다면 사물에 대한 실제에 우리는 확신을 갖고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지속을 알게 하는 직관, 지속을 체험하게 하는 직관을 통해서 인투이시용을 통해서 사물을 우리가 접촉한다면 그 사물에 대한 그 실제를 우리는 확신을 갖고 알 수 있다. 그 실제에 확실하게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베르그송의 신념인데, 과학적 상대주의는 우리는 실제 완벽하게 도달할 수 없고 확신을 가지고 실제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왜 이 과학적 상대주의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인간 사유로서 자꾸 이렇게 사물을 생각하다 보니까 리얼리즘이냐, 아이디얼리즘이냐, 유심론이냐, 뭐 유물론이냐 이렇게 자꾸 헷갈리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뭐 확신을 갖고 알 수 있는 거냐, 없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속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직관으로 확실히 체험한다면 사물에 대한 실제를 우리는 완벽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확신을 갖고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학적 상대주의를 배격하는. 그러니까 그 모든 결정론적인 것도 배격하지만, 그래서 다윈적인 진화론도 결정론, 이것도 그 지속을 모르기 때문에 나온 이론이죠. 라셀렉시옹 나투렐, 자연적 선택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진화되게 되어 있다. 아주 메카니스트하게, 아주 그 기계론적으로, 결정론적으로 그 진화를 얘기한 그 다윈의 진화론이라든지 어떤 종교에 있어서 목적론, 이렇게 그 결국은 목적을 향해 가게 되어 있다. 뭐 이런 그 픽스된 그런 것들도 그 지속의 그 본질과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배격하지만, 또 뭐를 배격하냐 하면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럼 우리는 뭐 장래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없고, 또 무슨 장래가 아니라 사물의 그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물의 실제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장래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이거는 이제 맞는 얘기인데요. 지속의 이론이. 그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물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과학적인 그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베르그송은 그 반대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지속의 이제 체험을 하게 된다면 사물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물 그 자체와 맞닥뜨리면서 그 사물을 1차적으로 우리가 직관하고 체험해서 알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그런 신념을 베르그송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베르그송의 철학은 도덕과 종교와 예술 현상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가져다 준다 그랬습니다. éclairage nouveau sur les phénomènes moraux, religieux et artistiques. 그래서 이 베르그송 철학이, 지속의 이제 철학이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은, 이렇게 그 철학 그 자체만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덕, 종교, 그 다음에 그 예술, 이런 현상에 대한 새로운 조명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은, Le philosophe doit être ouvert, c'est-à-dire échapper à l'étouffement des cercles des règles rigides. S'ouvrant à l'élan de la vie, il s'ouvre à celui de la création. 그래서 철학자는 doit être ouvert, 열려 있어야 돼요. 철학자는 열려 있어야 돼요. c'est-à-dire, 즉 다시 말하자면 échapper à l'étouffement, 이 숨막히는 것들을 피해야 돼요. 숨막히는 것들, l'étouffement d'un cercle de règles rigides. 아주 딱딱한 규칙의 그 순환에 의해서 그 숨막히게 된 그런 것들을 échapper, 그런 것을 피하고, s'ouvrant à l'élan de vital,
자기를 엘랑 들라비 삶의 도약에 자기를 활짝 열면서 일수 아슬리들라 크레아시용 창조적 그 도약에 자기를 활짝 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도덕도 닫힌 도덕이 되면 안 된다. 모랄 클로즈가 되면 안 돼요. 모랄 클로즈. 이것은 닫힌 도덕은 어떤 거냐? 아주 숨막히는 거죠. 의무적인 형태의 굳어진 처방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모랄 우벡트, 열린 도덕은 영적 도약을 전개해 주는 것이 바로 열린 도덕이다. 그래서 성인들이나 옛날에 그 위대한 성인들이나 영웅들의 삶에서는 어떤 영적 도약이 일어나는데, 이런 영적 도약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그런 거는 닫힌 도덕이 아니라 열린 도덕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닫힌 도덕의 사회가 아니라 열린 도덕의 사회가 돼야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종교도 정적인 종교가 아니라 동적인 종교가 돼야 되는데, 그 위대한 신비가들 레그롬 미스티크, 그 이 베르그송이 영향을 많이 받았던 분들이 누구냐면은 중세의 그 신비가들, 기도 열심히 하시는 이 신비가들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신비가들은 사랑의 도약, 엘랑들라무, 사랑의 도약으로 침투해서 영혼의 이상, 영혼 이상으로, 오들라들람, 영혼 이상으로 끌어올리는데, 이런 역할을 종교가 해줘야 되는 그런 종교가 바로 동적인 종교다. 라 흘리지용 디나미크다. 그러나 종교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그 어떤 신비가 없어요. 신비가 없고 그냥 딱 그 율법이나 어떤 관념에 딱 픽스 고정된 그런 정적인 종교 라 흘리지용 스타티크는 그건 인간의 창작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용해시키는 죽음을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자기 방어라든지 어떤 그 자기 스스로 자기를 예방하는 그런 인간의 창작물에 지나지 않는 거지. 그것이 정말 그 어떤 그 신적인 그 체험의 역사가 나타나는 종교라고 할 수 있겠느냐? 동적인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창작물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내는 관념은 더욱더 아니고, 이 동적인 종교는 신적인 것이고 신에 대한 신비한 영혼의 직접적인 체험이다. l'expérience immédiate. 그래서 그 영혼의 직접적인 체험이다. 완전히 성령 체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예. 그래서 이것이 그 종교의 본질이 돼야 된다. 예. 그 지속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렇게 그 새로움의 연속이요, 자유요, 어떤 창조적인 진화요, 그런 거기 때문에 도덕이나 그 종교도 이러한 그 열린 도덕이 돼야 되고 동적인 종교가 되어 가지고 이러한 쪽으로 그 인간의 영혼을 고양시키고 이끌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베르그송 지속의 철학의 그 주장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이분이 이제 그 예술에 대해서 이제 말한 것도 이제 그런 그 예술입니다. 그 예술도 진정한 예술이 있다. 그래서 라 오땅티크, 진정한 예술이 있는데, 이 라 오땅티크 진정한 예술은 실제와의 직접적인 동시성이다. coïncidence immédiate avec le réel. 그래서 이 지속을 체험하면서 이 실제 사물과 딱 만나는 그 만남이 동시성이라 그랬죠. 이거는 그 어떤 시간성, 이건 지속 만으로만 생각될 수 없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 직접적인 동시성, coïncidence immédiate avec le réel, 실제와의 직접적인 동시성이며
실제 그 자태를 드러내미며 un dévoilement de la réalité même, 실제 그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며 또 실천적으로 유용한 상징을 넘어서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봄이다. Une vision directe de ce qui est au-delà des symboles pratiquement utiles.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이 예술이 어떤 상징을 많이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르그송은 이 상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천적으로 그 유용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프라티크몽 유틸, 그 실천적으로 유용한 것인데 이 상징은 사물 그 자체의 이미지 그건 아니거든요. 그 사물 그 자체의 이미지를 2차화한 게 생볼 그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직접적인 게 아닌 거죠. 그 직접적인 게 아닌 거는 베르그송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실천적으로 유용한 거는 맞습니다. 상징이. 그래서 예술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보는 사람들은 야, 저 예술 작품을 보고 내가 무슨 뭐 내 마음에 어떤 상징이 자꾸 떠오른다. 뭐가 떠오른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추구하는데 예술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술은 어떤 그 실제 어떤 사물의 실제를 부딪혀가지고 지속으로 인해서 만나가지고 동시적으로 만나가지고 그 사물의 실제 자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dévoilement de la réalité même, 실제 그 자체라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예술이지 이게 진정한 라 오땅티크 진정한 예술이다. 라 오땅티크 진정한 예술이지 무슨 그 실천적으로 유용한 상징에 그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2차적인 상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une vision directe 직접적으로 보는 거라는 거예요. de ce qui est au-delà des symboles 그 상징을 초월해 있는 그 실제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봄이라는 거예요. 예술은. 그래서 그 프라티크몽 유틸 그 실천적으로 유용한 상징 넘어서 실제 그 자체를 보는 그거를 드러내는 것이 예술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입장에서 그 베르그송의 그 시간론과 그 지속의 이론을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베르그송에 대한 철학을 어느 이렇게 뭐 강의에서 어떤 식으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난해하고 요약하기가 너무 이렇게 참 힘듭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베르그송을 이해하는데 가장 아주 참 직결되는 그런 얘기들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요 부분이 이렇게 제가 강의한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듣게 되면 그렇다 이렇게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그 강의를 이제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이해가 잘 안 되면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베르그송의 육성이 남아 있는 유일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그 77세가 된 베르그송이 몸도 불편하고 해서 그 자택에서 그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 라헤종 데트르들라 그 예술의 존재 이유 깰레 러브제들라 그 예술의 그 대상이 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한 4분 정도 언급한 그 영상물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베르그송 그 육성 그 남아 있는 유일한 뭐 육성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게 이제 녹음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한번 들어봅시다. Quel est l'objet de l'art? Nous nous sommes transportés le 3 juin 1936 à 3h30 chez le philosophe Henri Bergson avec un simple appareil enregistreur portatif. Vous voulez dire une ou deux fois? Quel est l'objet de l'art? Si la réalité venait frapper directement nos sens et notre conscience, et si nous pouvions entrer en communication immédiate avec les choses et avec nous-mêmes, je crois bien que l'art serait inutile, ou plutôt que nous serions tous artistes, car notre âme vibrerait alors continuellement à l'unisson de la nature. Nos yeux, aidés de notre mémoire, découperaient dans l'espace et situeraient dans le temps des tableaux inimitables. Notre regard saisirait au passage des fragments de statues aussi beaux que ceux de la statuaire antique. Nous entendrions chanter au fond de nos âmes comme une musique quelquefois gaie, plus souvent plaintive, toujours originale. La mélodie ininterrompue de notre vie intérieure. Tout cela est autour de nous, tout cela est en nous. Et pourtant, rien de tout cela n'est perçu par nous distinctement. Entre la nature et nous, que dis-je, entre nous et notre propre conscience, un voile s'interpose, un voile épais pour le commun des hommes, un voile léger, presque transparent pour l'artiste et le poète. Où je parle d'un dépassement naturel, inné à la structure du sens et de la conscience, et qui se manifeste tout de suite et par une manière virginale, en quelque sorte, de voir, d'entendre ou de penser. Il suffit. Monsieur Bergson nous a prié de noter en préface qu'il nous recevait dans son cabinet de travail où les infirmités de l'âge le confinaient, car il allait atteindre 77 ans. 예, 요 영상은 뭐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들어가서 다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상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이제 처음에 이제 나와 있는 그 얘기들은 이 베르그송이 이 20세기의 탁월한 철학자고 1927년에 노벨상을 수상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유엔을 만들고 그 유네스코를 만드는 일에 앞장섰다는 뭐 그런 얘기도 그 적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녹음기 그 당시에 뭐 녹음기 들고 이렇게 이제 가서 77세로 이제 병약한 노인이기 때문에 응접실에서 이제 인터뷰를 간단하게 하면서 이제 녹화한 이제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서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기를 바라고. 그럼 무슨 말을 베르그송이 거기서 했느냐,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면, 라헤종 데트르들라 예술의 존재 이유, 깰렐로 부제들라 예술의 대상이 뭐냐, 이제 예술의 대상이 뭐냐 그러면서 Si la réalité venait frapper directement nos sens et notre conscience, et si nous pouvions entrer en communication immédiate avec les choses et avec nous-mêmes. 만일 실제가 la réalité, 실제가 venait frapper directement 우리들을 찾아와서 직접 친다는 말이죠. nos sens, 우리들의 감각과 et notre conscience, 우리들의 의식을 직접 친다면, 이게 뭐냐면 지속입니다. 지속. 그러니까 지속을 딱 하게 되면은, 이 지속을 체험하게 되면은 la réalité, 실제가, 사물의 실제가 venait, 우리한테 와가지고 venait frapper, 우리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디렉트몽 직접 치는 거예요. 우리의 뭘 치느냐? nos sens, 우리의 감각과 et notre conscience, 우리들의 의식을 딱 부닥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si nous pouvions entrer,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면, en communication immédiate, 직접적인 communication, 교류, 속으로, 무엇과? avec les choses, 사물과, et avec nous-mêmes, 그리고 우리 자신들과 직접적인 교류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을 체험하게 되면은 이 사물과 지속을 쭉 체험하면서 사물과 딱 만나게 되죠. 사물과 딱 만나게 되면서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집니다. 사물과 avec les choses, 사물과 커뮤니케이션 이메디아트, 직접적인 이제 교류가 딱 이루어지고, 또 우리 자신과도 직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이렇게 실제가 딱 만나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이게 바로 직관을 통한 지속의 체험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avec les choses, 사물과 만남에만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과도, 우리 신체, avec nous-mêmes, 우리 자신과도 이렇게 직접적인 이렇게 교류, 교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지속으로 말미암아, 지속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지속을 직관으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면, je crois bien que, 그러면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l'art serait inutile, 예술은 무용지물이 될 거고,
라 serait inutile. 예술은 무용지물을 데리고 ou plutôt que nous serions tous artistes. 오히려 차라리 우리 스스로가 다 예술가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속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술가가 안 돼 있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그 지속을 체험한다면 사물과 바로 탁 마주치가 되는데 그러면 다 예술가가 되는 거란 얘기죠. 그때는 예술이 필요 없고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다 예술가가 될 거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notre âme vibrait alors. 그때 이렇게 딱 만나게 될 때 그때의 우리들의 영혼은 vibrait, 우리들의 영혼은 진동하게 된다. 그 지속을 체험함으로써 사물과 만나면서 우리들의 영혼은 진동하게 될 것이고 continuellement 계속 끊임없이 진동하게 되고 왜냐하면 지속은 끊임없는 그 흐름에 그 이질적인 것들이 상호 침투하는 끊임없는 의식의 흐름이잖아요. 끊임없이 무엇과 보조를 맞추어서 l'unisson de la nature 자연과 그 실제의 그 자연과 보조를 맞추어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영혼은 그 진동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 노지우 우리들의 눈은 에데 드 노트르 메모아 그 우리들의 그 순수 기억에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들의 눈은요 이제 그 예술가들은 이제 화가도 있고 음악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화가는 이제 눈을 보고 그리는 건데 눈을 통해서 우리들의 눈은 이 순수 기억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순수 기억은 그 지속의 결과 아닙니까? 습관적인 기억하고 달라가지고 그래서 에데 드 노트르 메모아 우리들의 그 기억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들의 눈이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막 그림을 그리는 거죠. 예술가처럼 우리가 예술가가 되었으니까 découper dans l'espace et sculpter dans le temps des tableaux inimitables. 그래서 그 découper dans l'espace 이 공간을 나누고 시간을 조각화해서 시간 속에서 조각화를 하고 공간 속에서 이렇게 그 딱딱 분절시켜 나누어 가지고 뭐를 만들어내느냐? des tableaux inimitables. 모방할 수 없는 그림들을 그려낼 것이다. 우리들의 눈이.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이 기억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공간과 이렇게 어떤 그 시간을 조각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분절시켜서 이제 그 어떤 그 기억 속에서의 이제 그림이겠죠. 어떤 순수 기억 속의 어떤 그림 같은 것들을 딱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 순수 지속, 순수 기억, 지속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매 순간 새로움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 작품을 절대 모방할 수 없어요. 항상 오리지널입니다. des tableaux inimitables. 그래서 그 모방할 수 없는 이 그림들을 그려낼 거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예술가가 되니까. 그럴 때 무슨 따로 예술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스스로가 예술가가 되고 우리 스스로가 미술가가 될 건데 이제 그 얘기죠. 노트르 흐가 우리들의 시선, 그 화가들의 시선 있잖아요. 노트르 흐가 세질의 오파사지 des fragments de statues aussi beaux que ceux de la statuaire antique. 그래서 우리들의 이제 그 시선은 오파사지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속과 함께 지나가면서 세질에 포착할 겁니다. 뭘 포착하냐 하면은 des fragments de statues 어떤 상의 파편들을 우리가 딱 포착하게 될 것인데 그 파편들은
오시보 그 스들라 스타투에르 앙티크 고대 조각상들의 파편들처럼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시선이 지나가면서 포착하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순수 기억 속에 그 순수 기억에서 이렇게 막 떠오르는 저절로 싹 떠오르는 어떤 그 고대 그리스의 뭐 조각상 같은 그 아름다운 파편들 같은 거를 계속해서 우리 시선이 그런 것들을 포착하면서 떠올리게 될 것이다. 예. 기억에서. 예. 우리 스스로가 예술가, 우리 스스로가 뭐 조각가가 되니까요. 이제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화가가 되고 우리 스스로가 조각가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 그 예술적인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제 음악가가 되는 거죠. Nous entendrions chanter au fond de nos âmes comme une musique parfois gaie, plus souvent plaintive, toujours original. 그리고 우리들은 들을 것이다. 노래하는 걸 들을 것인데 우리들의 영혼 속에서 어떤 음악이 때로는 유쾌하게, 종종 구슬프게, 그러나 항상 오리지널, toujours 오리지널, 항상 오리지널하게 그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그 지속의 순간이기 때문에 항상 새 것이죠. 그러니까 toujours 항상 오리지널, 항상 오리지널한 거예요. 항상 오리지널한 거를, 그런 거를 우리는 그런 노래가 들리는 거를 우리는 듣게 될 거라 그 말이죠. La mélodie ininterrompue de notre vie intérieure. 그래서 우리들의 내적 삶에서 결코 중단되지 않는 멜로디. 그러니까 이 새로운 그 지속이 계속 이렇게 계속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흘러가기 때문에 절대 끊어지지 않는 멜로디. La mélodie ininterrompue de notre vie intérieure. 우리들의 내적 삶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멜로디. toujours 오리지널, 항상 오리지널한 독창적인 그런 음악을 우리는 듣게 될 것이다. Tout cela est autour de nous.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변에 있고 지속하는, 이 세계가 지속하는 거니. 그러니까 이게 베르그송은 이 공간과 시간 가운데 갑의 위치를 시간에 두고 있는 거예요. 지속에 두고 있는 거예요. 공간은 이거는 그냥 이런 허상이야. 이건 공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간인데 지속이란 말이에요. 그 지속이 쭉 이렇게 이제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뚜슬라, 이 모든 것이 에오뚜어드누 우리 주변에 있어요. 이런 지속이 뚜슬라 에똥누.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뿐만 아니라 이 지속을 체험하는 것은 지속과 같은 게 우리 의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의식. 순수 의식이 바로 의식이 바로 이렇게 상호 이질적인 것이 상호 침투하는 것이 의식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지속과 같은 거죠. 그래서 지속을 체험한 것은 우리 의식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내 의식 안에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뚜슬라 에 오뚜드누 뚜슬라 에똥누 에북동. 그러나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지속을 체험하고 그렇다면은 예술은 필요 없고 우리 스스로가 예술가가 되어서 미술가가 되어서 그런 참 모방할 수 없는 그림을 그려내고 또 항상 오리지널한 그런 음을 듣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북동 그러나 rien de tout cela n'est perçu par nous distinctement.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감지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속을 직관으로 체험하는 것이 참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려운 일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감지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그게 이제 문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술가가 안 돼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거를 감지했다면 우리 모두가 다 미술가고 음악가고 다 시인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Entre la nature et nous, que dis-je? Entre nous et notre propre conscience. 자연과 우리 사이. 아니 내가 뭐라 말했지? 그게 아니라 entre nous et notre propre conscience. 우리와 우리의 고유한 의식 사이. 참 이 말이 참 탁월한 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제 자연과 우리 사이 그랬다가 que dis? 내가 무슨 말했지? 불어의 que dis 그러면 내가 무슨 말했지? 이게 아니고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아니라 entre nous et notre propre conscience. 우리와 우리의 고유한 의식 사이에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의식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의식의 흐름이 지속이기 때문에 나와 지속을 체험하는 나 사이, 내 의식 사이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그 사이에는 un voile s'interpose, 하나의 막이 딱 드리워져 있습니다. Un voile épais pour le commun des hommes. 우리 같이 이렇게 범인들한테는 이 막이 아주 두터운 막이에요. 우리와 우리 의식 사이에는 un voile épais, 두꺼운 막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거고, un voile léger, 가벼운 막, presque transparent, 거의 투명한 막이 또 가려져 있어요. pour 누구한테는 l'artiste et le poète, 예술가들과 시인에게서는 이렇게 이 막이 굉장히 가볍고 presque transparent, 거의 투명합니다. 그러나 막이 완전히 걷혀지지는 않았다는 얘기. 이거는 지속을 직관으로 완벽하게 체험할 수는 없다. 뭐 그런 이제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 범인들한테는 이 막이 두꺼운 막이 우리와 우리 의식 사이에 쳐져 있고, 또 시인이나 예술가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이 막이 그렇게 두꺼운 막이 아니라 레제, 가볍고, 그리고 프레스크 트랜스파랑, 거의 투명한 막이 이렇게 생테포즈 드리워져 있다. 이제 그 말입니다. Je parle d'un dépassement naturel inné à la structure du temps et de la conscience, et qui se manifeste tout de suite par une manière virginale, en quelque sorte, de voir, d'entendre, de penser. Ça suffit? 내가 말하는 거는 내가 말하는 거는 d'un dépassement naturel, 어떤 이 자연적인 초월을 말하는 것이야. 그래서 이 자연적인 초월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초월 안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이것이 시간의 본질이니까. 이 지속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새로운 초월을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dépassement naturel. 자연적으로 항상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니까, 새로운 것이 계속해서 연결되니까 이것이야말로 자연적인 초월이죠. 내가 체험 안 할래? 내가 그거를 무시한다 그래도 이 시간의 본질 지속을 제대로 우리가 직관으로 체험한다면 저절로 dépassement, 초월, naturel, 자연적인 초월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저절로 인내, 고요한 초월입니다. à la structure du temps, 시간의 구조에 아주 고요하게 딱 들어박혀 있는 지속 자체가 그런 거니까, 지속 자체가 그런 자연적인 초월이니까 이런 초월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초월은 시간의 구조에 고유한 것이고 또 de la conscience 우리 의식이 지속의 흐름이기 때문에 의식의 고유한 것이고 의식의 구조에 고유한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그 자연적 초월은 manifest 드러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데 tout 즉시로 드러내요. par une manière virginale 아주 그 virginal 처녀적인 방법으로 이 virginal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말하면 처녀적이다. 항상 이렇게 새롭게 처음 이렇게 처녀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자연적 초월이 자기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처녀적으로. 이 표현이 참 아주 시적이죠. 예, 자연적 초월이 처녀적으로 항상 새롭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En quelque sorte, 좌우간 de voir 보는 데 있었으나, 똥똥들 듣는 데 있었으나, de penser 생각하는 데 있었으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좌우지간 이와 같은 처녀적인 그런 방법으로 처녀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런 그 자연적 초월이 항상 일어나는데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보는 데서 de voir 똥똥들을 듣는 데서 그리고 de penser 생각하는 데서 항상 이렇게 처녀적인 그런 방법으로 자연적 초월이 일어난다. 야, 이게 얼마나 참 생의 약동이냐. 그 얘기를 하면서 사수피 이만하면 됐지요. 그렇게 브르그송이 말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나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은 항상 그 성령 안에서 새로움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늘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다 그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꾸리라. 그 늙은 사람은 꿈을 꾸고 젊은 사람은 환상을 보리라. 이것이 뭡니까? 꿈을 꾼다? 환상을 본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dépassement naturel, 자연적인 초월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 인위적으로 초월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애를 써서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은 이 지속을 직관으로 체험하는 그런 영혼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자연적 초월이 항상 그 처녀적인 방법으로 항상 새롭게 오늘도 새롭고 내일도 새롭고 매 순간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방법으로 일어나는데 성령 충만하면 어느 영역에서 일어나느냐? 보는 데서. 우리 보는 것이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어떤 픽스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제 고정된 시각이 아닙니다. 고정된 시각이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데서 그리고 듣는 데서 그리고 생각하는 데에서 이러한 처녀적인 방법으로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는 그러한 자연적 초월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성령 체험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또 동적인 기독교, 동적인 종교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